안녕하십니까. 입찰달인 최부장. 네 번째 플랜트의 입찰 수행 성공 전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4번이 빠졌는데 4번이 뭐였나요? 예, 프로젝트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스케줄이라는 것 자체가 참 과거에부터 저도 정말 논란도 많고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실력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뭐 별로 스케줄 없이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요. 이제 이러한 것들이 참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스케줄이라는 개념이 없이도 공사만 잘 마무리된다면 뭐 스케줄 안에 문제가 없이 잘 공사가 완공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라는 게 돈이 낭비되는 거죠. 품질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 품질이 뭐 검사하지 않고도 맞다면 그렇다면 굳이 품질 관리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스케줄이 나름대로 좀 항상 논란의 여지가 돼요. 그리고 스케줄이라는 개념이 어떤 수많은 공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스케줄이 뭐 좀 부족함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좀 그런 문제도 많이 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보다는 직접 눈으로 한번 싹 보고 오면은 금방 현장, 아무리 큰 현장도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. 물론 전체적인 수치로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스케줄이 낫죠. 그러나 수치로의 표현도 뭐 상황에 따른 스케줄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어떤 스케줄과 돈, 내가 나간 금액과 스케줄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뭐 나름대로 어떤 좀 강하긴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스케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줄이 운영된다면 PM과의 약간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발주처와의 약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빨리 가서 발주처에게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발주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. 그런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스케줄을 위해서는 WBS 잘 아시죠?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정말 잘 짜야 돼요. 딱 도면을 보는 순간 이게 어떤 식으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되는지, 그렇지 않으면 발주처가 이미 제시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1차적인 스케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면 뭐 웨이트 밸류 이런 것, 코스트 이러한 것들도 잘 브레이크다운해서 각각의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에 또 반영을 해야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공기는 생산성을 반영했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막 생산성, 나라별 생산성 이런 것들 반영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레슨 런드라는 게 PMP에서 정말 많이 강조해요. 레슨 런드. 과거 했던 경험을 잘 반영해라. 저희들도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일하고 나면 요새는 많은 자료가 남죠.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그 나라 일꾼들의 생산성 이런 것들을 뭐 특히 배관 같은 거 다이아 인치별로 반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케줄은 수행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가. 입찰 단계에서는 사실 수행을 기반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? 시간도 없고, 물론 수행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뭐 많으니까 시간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입찰 단계에서는 딱 어떤 메인 정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입찰 단계에서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수행에 준한 스케줄을 작성해서 그냥 그걸 수행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것들이 잘 윗분들의 생각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
굉장히 잘 조정을 잘 해서 스케줄러가 잘 어떤 IT 리퀘어먼트에 맞춰서 짜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리소스 동원, 사실 리소스 동원도 입찰서에 많이 요구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. 갑자기 리소스를 입찰서에 반영하라 그러면은 사실 리소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. 왜 안 나오냐, 입찰 단계에서는 이제 뭐 시공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반영이 돼서 마지막에 서머리도 찍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스케줄 팀에 늦게 도착하거나 뭐 거의 도착이 힘듭니다. 적절한 시기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잘 어떻게든 뭐 과거의 데이터나 뭐 다른 약간 편법일지 모르지만 뭐 돈이 아닌 어떤 뭐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리소스를 맞춰간다든가 이러한 뭐 약간의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스케줄의 리스크도 요즘은 리스크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에도 리스크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탈 겁니다. 실행에서도 당연히 입찰해서 받은 스케줄을 이제 수행해서 짜는데 한 보통 90일 안에 모든 것들을 스케줄을 다 끝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90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스케줄 프로그레스를 가지고 뭐 기성을 신청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사 발주 계약서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,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꾸 스케줄이 흔들린다, 이거 공무팀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물론 PM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발주처와의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잘 해줘야지만이 기본 초기의 신뢰거든요. 뭐 프로시저도 잘 만들어서 초기의 프로시저, 초기의 뭐 스케줄, 초기의 뭐 어떤 시스템 셋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90일 내에 잘해서 어떤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의 민감한 관계를 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뭐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실행에서도 비슷하죠. 리소스 동원 계획에 뭐 장비 동원 계획 스케줄을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겠는데 좀 어려워요. 스케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데, 왜냐하면 어쨌든 스케줄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어요. 어쨌든 장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, 그 장비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어떤 프리마벨라의 한 액티비티에 반영을 해서 뭐 이런 레포트를 뽑아낸다는 게 사실 뭐 공정관리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명? 2명?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레포트를 뽑아내고 반영하고 하는 게 어렵죠, 현실적으로. 자, 이런 것들은 이제 PM이 잘 서포트를 하면서 시스템적으로는 최대한으로 오토매틱화 시키는 상태만이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, 이 스케줄은 PM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있으면은 정말 스케줄만 잘 본다면은 굳이 현장 돌아다니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타임 시퀀스 베이스로. 그리고 나중에 이 공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요새는 포렌식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, 그런 방식으로 VO도 이제 발주처에게 적절히 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 중에 하나가 스케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준비해 놓고 정확하게 어떤 그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게 짜고 웨이트 밸류도 넣고, 그 다음에 타임 시퀀스 이런 것들,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좀 개념적으로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과 많이 협의해서 명확하게 어떤 필요한 부분에 타임 시퀀스를 잘 반영하면 아마 관리하고 이런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. 또 이것도 정말 PMP에서도 뭐 많이 언급되어 있고, 사실 공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매니지먼트 리포트는 어떤 스케줄 레포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좀 별로 또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서로
잘 협의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이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메일이나 제 사이트에 가셔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